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국 가정의 주방에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노년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수를 위한 비밀 선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찐생강 한 조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3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 덕분에 수많은 노년 환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향신료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린 강력한 힘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방을 했는데도 차가운 손 혹은 침대에서 내려설 때 느껴지는 발가락 끝의 저림. 아침에 잰 혈압이 저녁에는 또 다른 수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초 동안 머리가 몽해져서 방금까지의 기억이 어디론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약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는 몸속부터 점차 차가워지고 있고 혈관이 수축하며 만성염증이 소리 없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예전처럼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찐생강이 흥미로운 비결이 됩니다. 약물을 대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법 같은 효능 때문입니다. 제대로 쪄서 섭취했을 때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노년기 건강의 기초로 여기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장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아침마다 언덕을 걷고 바닷가에서 운동하며 70세, 80세에도 여전히 명민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몸속에 불꽃을 다시 켜듯이 매일 아침 작은 찐생강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지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도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등지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이 몇 주간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며 아침 관절 통증이 줄고 감기에 덜 걸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정신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왜 찐생강이 여러 약물보다 강력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생강을 올바르게 찌는 방법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방법, 하루 종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침 식사와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생활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생강을 사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흔한 실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세부 사항 하나만 놓쳐도 생강의 효과가 70%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제가 비싼 약물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숫자 1을 입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찐생강은 질병 없이 장수하는데 왜 탁월한 선택일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왜 많은 한국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하도록 권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각 이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 혈액순환 및 혈압 안정 지원입니다. 한국인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온이 낮아지기 매우 쉽습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혈관은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은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과도하게 활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혈압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잰 혈압 수치와 불과 몇 시간 후에 혈압 수치가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찐생강은 몸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내부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90도 이하의 온도에서 쪄지면 생강 속 활성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변환되며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덕분에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고 심장이 큰 압력을 감당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추적 관찰했던 78세 박동수 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다양한 혈압약을 사용했음에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확히 한 조각의 찐생강을 섭취한 지 3주 후 그의 손가락 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혈압은 150에서 138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져 혈관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더 안정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 점 몸속의 만성염증 상태 완화입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통증이나 붓기 불구증은 없지만 몸이 항상 무겁고 피곤하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오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한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는 50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최적 수준보다 높은 혈중 염증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 심장뇌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강이 올바르게 쪄지면 생강 속 일부 성분이 변환되어 몸속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이 점차 감소하고 어깨와 목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오후에 화끈거리는 느낌도 완화됩니다.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매일 꾸준히 찐생강을 섭취했을 때 혈중 염증 수치가 약 20% 이상 감소했으며 관절 통증이 줄어든 사람들의 수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바와 일치합니다. 찐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노인들은 종종 몸이 더 가벼워지고 아침에 관절이 전처럼 뻑뻑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점 자연적인 면역력 증진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잔병 치레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잘 걸리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차갑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만성 염증이 지속될 때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찐생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찐생강을 8주간 섭취한 후 노인의 몸에서 중요한 면역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이 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의 조건이 개선될 때 면역체계가 올바른 리듬으로 작동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찐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비염이 줄어들며 오래 지속되는 기침도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몸이 예전처럼 날씨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찐생강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년간의 실험 측정 연구를 거친 결과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순하고 만들기 쉬우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찐생강이야말로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작은 찐생강 한 조각이 왜 노인들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열쇠, 즉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이 바로 생강이 약이 될지 아니면 주방에 있는 평범한 향신료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찐생강이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효능만 알고
올바른 찌는 방법을 모른다면 생강 활성 성분의 70%를 잃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뿌리 채소의 힘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한국 의학 기준에 맞는 생강 찌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왜 온도를 9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온도가 90도를 초과하면 이러한 활성 성분들이 강력하게 분해되기 시작하여 생강이 효능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연구는 생강을 끓는 물에 일정 시간 동안 삶을 경우 유익한 활성 성분의 양이 70%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90도 미만의 온도에서 가볍게 찌는 것이 주된 효과를 가져오는 활성 성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짧게 찌면 생강이 몸에 쉽게 흡수될 만큼 충분히 변환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생강은 정류를 잃고 맵고 먹기 힘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영양 전문가들은 수많은 실험 끝에 10분이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시간은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을 노년층의 몸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매우 적은 사람이 아는 한 가지 원칙,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아야 합니다. 겉의 얇은 껍질은 단지 생강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껍질 아래에 가장 많은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생강의 정수도 의도치 않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과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솔로 가볍게 문질러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되고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선하고 단단하며 밝은 노란색 껍질과 강한 향이 나는 생강을 선택하십시오. 오래된 생강은 대개 색이 어둡고 건조하며 대부분의 이점을 잃습니다. 깨끗이 씻고 문지른 후 찜기를 준비하십시오. 특별한 냄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찜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을 넣을 때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증기가 약간 빠져나가도록 하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생강이 고르게 익고 활성 성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찌는 과정에서 불은 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불을 세게 하면 냄비 내부 온도가 필요한 수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불을 끄고 생강이 5분 더 스스로 뜸들게 두십시오. 이것은 생강 속 활성 성분이 완벽하게 변환되도록 돕는 동시에 부드럽고 먹기 쉬운 습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찌자마자 바로 꺼내어 생강의 효과를 무심코 감소시킵니다. 생강이 어느 정도 식은 후에는 얇게 썰어 주십시오. 생강을 얇게 썰면 몸에 흡수되기 쉽고 섭취 시 매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찐 직후 바로 드셔도 되지만 보관을 원하시면 밀폐 용기에 넣어 48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생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쉽고 위가 약한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부산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저는 또한 많은 사람이 생강을 섭취할 때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생강을 삶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삶으면 대부분의 정류와 활성 성분이 물에 녹거나 열과 함께 증발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생강은 대부분의 효능을 잃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활성 성분 함량을 측정했으며 생강을 삶는 것이 그 가치를 너무 많이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생강을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의 고열 파장은 생강 속 분자를 불규칙하게 파괴하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변형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가열될 경우 유익하지 않은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꿀을 너무 많이 첨가하는 것도 많은 노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꿀에는 천연당이 있으며 생강과 결합하면 식후 혈당을 높여 혈압을 변동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혈압 문제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정말 꿀을 사용하고 싶다면 맛을 내기 위해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생강 원액 그대로 섭취하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또 다른 습관은 생강을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이틀 이상 두면, 특히 찐 후에는 내부 성분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위장 자극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주의 사항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드는 방식에 약간의 올바름만 더하면 찐 생강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장기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수년 동안 생강을 사용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이 작은 세부 사항들 중 하나에서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학의 정확한 지침에 따라 찌는 방식을 바꾸시면 손이 더 따뜻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혈압이 더 안정되는 것까지 매일매일 그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찐 생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히 노인들의 신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따른다면 그 효과는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찌는 방법을 확실히 아셨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복용량과 시점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결합하면 효능이 뚜렷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생강 한 조각만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찐 생강은 순하지만 따뜻한 성질이 강하여 과다 복용하면 피로감, 머리 발열 또는 위장 불편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손발이 차고 닭살이 잘 돋고 아침에 피곤하며 체질이 찬 분들은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한 조각으로도 아침 내내 혈관과 순환을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며 열이 잘 오르는 체질이 뜨거운 분들은 격일로 사용해야 하며, 여전히 한 조각이지만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잘 흡수할 것입니다. 섭취하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때 위장에는 자연적인 보호층이 생겨 생강을 자극 없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절대로 공복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공복의 생강은 속 쓰림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십시오. 따뜻한 물은 생강의 온기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자연적이고 순하며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인들이 사용해온 식품이지만 각자의 신체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생강이 진정으로 이점을 가져오려면 언제 꾸준히 사용해야 하고 언제 빈도를 줄이거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혈압약, 항응고제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생강은 순환을 돕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좋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복용 시간과 생강 섭취 시간을 충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많은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 후에 생강을 드시고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십시오라고 조언하여 두 작용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심한 자극 단계에 있는 위궤양이나 위장질환 환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위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어떤 음식이라도 장열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생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섭취를 줄이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는
소량부터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날씨가 시원해도 땀을 쉽게 흘리는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도 진생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몸이 너무 뜨거운 것은 숯불에 빨갛게 달아오른 화덕과 같아서 생강을 조금만 더하면 과하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빈도를 2, 3일에 한 번으로 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훨씬 편안한 리듬으로 조절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한국처럼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손발이 차갑고 발가락 끝이 저리며 날씨에 따라 혈압이 변하고 잠을 깊이 못 자고 아침에 가벼운 염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그룹에게는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몸이 자연 온도로 돌아가도록 돕는 부드러운 습관이 됩니다. 혈관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 아침에 통증과 수심이 줄어들고 수면이 더 연속적이며 갑작스러운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생강을 먹은 후 몸이 더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며 잠이 더 잘 온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가벼운 불편함을 느낀다면 단순히 빈도를 줄이십시오. 노인의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약간의 조절만 하면 무엇이 적합한지 즉시 알려줄 것입니다. 찐 생강은 약이 아니며 더욱이 마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본래 건강한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때로는 단순함의 힘이 우리가 믿었던 많은 복잡한 것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시킨 대로 약을 열심히 먹고 이 약 저 약 바꿔가며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도 왜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머리는 무거우며 밤에는 여전히 뒤척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사 선생님, 제 몸이 더 이상 약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곳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온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약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노인 건강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몸은 차가워지기 매우 쉽습니다. 한국의 기온은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강합니다. 겨울은 길고 봄과 가을은 짧습니다. 냉면을 먹고 얼음물을 마시고 1년 내내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몸의 내부 온도를 더욱 깊이 떨어뜨립니다. 날씨가 춥지 않을 때조차도 바닷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말초 혈관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것을 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히 50세가 넘은 한국인에게 흔한 체질적 특징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꽉 수축하고 혈액이 느리게 흐르며 심장이 더 세게 밀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불규칙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몸이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은 아침에는 긴장했을 때보다도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저체온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지만 말초 모세혈관을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항염증제는 단기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몸이 차가우면 염증 반응은 쉽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바꿔도 혈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은 여전히 무겁고 잠은 여전히 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약은 결과를 치료하고 있는 반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 번째 문제설이 없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입니다. 저강도 염증은 통증도 붓기도 열도 없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저리고 쑤시며 목과 어깨가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짜증나며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깨게 됩니다. 만성 저강도 염증은 혈압을 변동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워지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저강도 염증은 개선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건강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다시 따뜻해지면 비로소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염증 반응이 가라앉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온양양기라고 불렀고 현대의학은 기초 체온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약을 계속 바꿔도 병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생강 사용법 간의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생강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조리법이 생강에 유익한 성분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생강을 먹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라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찐생강은 한국의 많은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생강 속 정수를 거의 모두 보존하는 동시에 일부 활성 성분을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90도 미만의 온도에서 찌는 과정 동안 생강의 많은 활성 성분이 변형되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뻣뻣함을 줄이고 순환을 여러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 단 한 조각의 찐생강만 섭취해도 몸이 눈에 띄게 깊이 따뜻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생강차는 향기롭고 마시기 쉽지만 활성 성분을 거의 보존하지 못합니다. 생강을 끓는 물에 달이면 대부분의 정류가 열과 함께 증발하거나 물에 녹더라도 그 효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해 설탕, 꿀 또는 시럽을 첨가하지만 이 당분 자체가 특히 50세 이상에게 혈압을 크게 변동시킵니다. 생강차는 일시적인 따뜻함만을 줄 뿐 찐생강처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생강은 어떨까요?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이점을 잃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뜨거운 물에 삶아지면 천연 정유의 70%까지 파괴됩니다. 이는 삶은 생강 한 조각을 먹는 것이 효능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생강 조각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순환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야 하는 노인들에게 이 방법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에 계신 80세 최영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항상 차가웠고 아침에는 발이 여전히 저렸습니다. 그는 꾸준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찐생강으로 바꾸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자 불과 3주 후에 그는 손이 훨씬 더 분홍빛을 띠고 따뜻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손이 따뜻해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위나 불편함으로 깨지 않고 한 번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수백 건의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조리 방법이 재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 이점의 대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사용한다면 비록 매일 작은 한 조각일지라도 몸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찐생강이 그토록 많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생강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조리법이 그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찐생강, 삶은 생강, 생강차 사이에 매우 명확한 차이점을 보셨으니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찐생강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병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찐생강이 단순히 몸을 잠시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제가 삼중순환이라고 부르는 깊은 내부로부터의 회복 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찐생강 한 조각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말초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더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심장이 이전처럼 힘겹게 펌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혈관이 따뜻하고 이완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심장 전문의들도 매일 꾸준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치가 50세 이상 사람들의 혈압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와 동시에 몸속의 저강도 염증 반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강도 염증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침에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오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원인입니다. 찐생강이 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때 몸이 더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이 줄며 목과 어깨가 더 편안해집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체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효과는 면역 체계가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 반응이 조절되면 면역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노인들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에 쉽게 걸리고 비염이나 기침이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온이 안정되면 몸은 날씨 변화나 병원균에 더 잘 반응합니다. 잔병 치레가 줄고 작은 상처도 더 빨리 낫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염증이 줄면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깊이 자면 몸속 기관들이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순환이 좋으면 혈압이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몸은 하루 종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인체를 오래된 시계에 비유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 건조한 마모로 인해 느려지거나 엇나가거나 멈추게 됩니다. 찐생강은 작은 기름 한 방울과 같아서 내부의 톱니바퀴들이 다시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작동 리듬을 다시 일깨우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요란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꺼져 있었던 스위치를 다시 켠 것처럼 부드럽지만 뚜렷한 소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회복 여정이 시작됩니다. 찐생강이 혈압, 염증, 면역력에 미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많은 한국인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용법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생강이 제공하는 이점의 절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러한 실수들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저지릅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흔한 실수들을 깊이 살펴보고 그로 인해 찐생강 한 조각의 효과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이자 매우 흔한 실수는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 느껴지는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강의 맵고 뜨거운 맛이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아내과 의사들은 수백 건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 공복 아침에 생강차를 마신 노인들의 약 40%가 속쓰림 더부룩함 또는 소화 불량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노인의 위장은 본래 약하므로 이 방법은 위장 기관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생강을 달콤하게 만드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해 생강에 꿀을 많이 섞습니다. 꿀은 자연적이지만 꿀 속의 당분은 여전히 당분입니다. 50세 이상에게 높은 당분은 혈압을 불규칙하게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이 너무 많은 꿀과 결합하면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뜨겁거나 열이 오르거나 불면증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느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은 효능을 발휘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생강을 사용합니다. 추울 때는 마시고 따뜻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노인의 몸은 외부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안정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날씨 온도에 따라서만 생강을 사용하면 몸은 일시적인 추위 방지 효과만을 얻을 뿐 장기적인 안정성을 구축하지 못합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적인 사용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즉 몸의 실제 필요가 아닌 느낌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강을 남용하여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5조각에서 7조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하여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뜨거워지고 입이 마르며 잠이 어려워지고 심박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강요가 아닌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강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건강해지기는 커녕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생강을 사서 냉장고에 일주일씩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오래 보관된 생강은 쉽게 건조해지고 정유와 활성 성분을 잃습니다. 생강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며 심지어 위장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산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른다면 시청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생강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몇 가지 작은 세부 사항만 조정하면 찐생강은 매일의 건강관리 여정에서 귀중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아셨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찐생강을 어떻게 하면 일상 식사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여 넣어 몸이 그 이점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할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한국 영양의사들이 노인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안정시키도록 안내할 때 항상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따뜻한 죽, 따뜻한 국,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식사와 함께 찐생강 한 조각을 드신다면 몸은 생강의 활성 성분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여 위장 자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생강이 찜 계란이나 콩과 같은 가벼운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될 때 따뜻한 느낌이 여러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순환이 더 쉬워질 때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차가운 음식은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물, 얼음, 냉면 등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찐생강에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거의 완전히 상쇄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생강을 꾸준히 먹는데도 손발이 차가운지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식사 중에 찬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식단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찐생강은 단순히 잠시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몸이 하루 종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오후의 피로감을 줄이며 순환 불량으로 인한 통증과 수심을 감소시키고 정신을 더 맑게 해줍니다. 작은 생강 한 조각이지만 올바르게 결합되면 매일의 건강관리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은 때때로 잊혀지기 쉽지만 실제 몸과 실제 삶의 변화는 가장 명확한 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한 두 가지 여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사람, 두 가지 다른 상황.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 매일 단 한 조각의 찐생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72세 김영자 님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몸집이 작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녀가 오랫동안 통증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녀의 얼굴은 미열이 있는 것처럼 화끈거렸고 무릎 관절은 수년 동안 욱신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이 몸속 저강도 염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보는 혈중 염증 수치가 항상 정상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그녀는 위장 불편함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장기간 약물 복용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매우 진솔한 질문을 했습니다. 더 부드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 저는 단지 덜 아프고 잠을 잘 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 후 찐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하고 식단에서 따뜻한 음식을 늘리고 찬 음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불과 6주 후 그녀가 다시 왔을 때 저는 이전에 그녀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안정적으로 걸었고 눈가의 피로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수치는 안전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수년 만에 이렇게 연속적인 잠을 잤어요. 무릎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숙면이야말로 선물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원에 계신 75세 이상훈 님입니다. 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매일 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3번 깨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면이 끊기면서 낮에는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기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진찰했을 때 저는 몸이 차가워진 전형적인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차가웠고 발은 쉽게 저렸으며 순한 리듬이 느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 후 작은 찐생강 한 조각을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6주 후는 매우 다른 미소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아침까지 한 번에 잤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생강이 수면제라서가 아니라 제 몸이 이전처럼 차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안정되자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었고 몸은 밤새도록 휴식할 조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순환이 개선되면 몸이 스스로 본래의 치유 리듬을 되찾는다는 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매일 단 한 조각의 찐생강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이야기들은 신비롭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찐생강이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약처럼 즉각적인 작용이 아니라 축적을 통해 온다는 매우 명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체, 특히 50세가 넘은 몸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염증 반응, 면역력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은 활동 리듬을 재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충분히 긴 여정, 즉 90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첫 주에는 매우 작지만 매우 귀중한 신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끝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속에 작은 불꽃이 다시 피어난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말초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기 시작하고 혈류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주 차에 이르면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침에 한 수치, 오후에 다른 수치로 변동이 심했다면 이때는 변동 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심장이 수축된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으므로 박동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시기는 많은 한국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몸이 다시 균형을 잡는 황금 시점이라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6주 차부터 8주 차까지는 몸속의 저강도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저강도 염증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몸을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아침에 관절을 뻣뻣하게 하고 머리를 막지 않게 합니다. 이 염증의 불꽃이 가라앉으면 시청자 여러분은 더 깊이 잠들고 불편함 때문에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가벼워지고 쑤시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2주차에 이르면 면역 체계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감기에 덜 걸리고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일이 줄어들며 잔병치레도 덜하게 됩니다. 몸이 몇 살도 젊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교란되었던 내부 시스템들이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찐생강은 강제가 아니라 몸을 위한 새로운 리듬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을 할애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부드럽지만 꾸준한 습관입니다. 이제 90일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셨으니 남은 것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너무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10일 동안만 시도해 보십시오. 단 10일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한 사람의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가 소리 없는 건강 위험을 피하도록 돕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찐생강을 통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잠 못 이루는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혹은 아침마다 어깨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웃이 바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개선하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소리 없는 위험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단순하지만 자신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줄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작은 다짐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찐생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매일 아침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이죠. 작성하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능동적으로 건강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침들,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평온한 세월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거나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나날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정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먹는 방식, 수면 방식부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까지 여러분이 매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동체를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개별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받고 있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항상 따뜻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